네, 오늘 매일경제TV 뉴스 첫 순서는 집중 취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집값, 이 부동산 얘기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자 청약시장에서도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큰 흥행에 성공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이 대거 미달이 나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약에서 이 높아진 분양가의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이 수요자들의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떤가요? 네, 어떤 곳은 흥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대거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자 청약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별 입지별 분양가에 대한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 16억 원의 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한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높은 분양가지만 청약에서 가뿐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64가구 모집에 3,500개의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청약에서 대거 미달이 난 아파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청약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도 청주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709가구 모집에 7만 개에 달하는 청약 통장이 쏟아지면서 평균 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고 있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조트급 아파트로 대대적인 광고까지 있었던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청약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1,409가구 모집에 반 이상인 879가구가 미달됐고 특별 공급에서도 706가구 모집에 91개의 청약 통장만이 접수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7억 초중반에 형성된 분양가가 입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입지에 따른 적정한 분양가를 판단하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묻지마 청약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분양 단지별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청약보다는 해당 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뒤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청약도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가 주된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앞서 김도현 기자가 직접 취재해온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청약 시장처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대변하듯이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이렇게 입지별 양극화가 커지는 것이 결국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어서 집값 전망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혼재된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을 예상한 곳도 있지만 큰 하락을 전망한 곳도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상승을 예상한 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집값이 얼마나 상승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상승을 예상한 곳에서는 내년 소폭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 소폭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안한 반등세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보다는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큰 상승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년 집값은 불황형 안정세라고 예상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1% 내외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전세값은 2% 내외로 상승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유로는 가격과 거래, 공급이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높고 거래가 줄면 집값이 하락하는데 현재는 공급 부족 우려도 함께 커지면서 소폭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공급 부족이라는 상승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한다는 건데 반면에 이제 하락을 예상한 연구기관들은 얼마나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집값은 1%, 지방의 경우 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규제로 인한 대출 경직,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를 꼽았는데요. 교보증권의 경우는 내년 집값 전망에서 가장 큰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최대 30%, 최고점 대비는 50% 하방 압력이 있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유로는 바로 가계대출을 들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2030 세대의 신용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또 NH투자증권은 전반적 약보합세를 예상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지만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에서는 상승이 벌어지는 곳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에서 5% 이상 집값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네요. 이 하락 전망에서도 하지만 이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그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년 하락을 예상했던 연구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락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바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인데요. 올해 초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집값이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추가 규제 완화를 해주면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기 둔화가 더욱 심해질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금 집값 상승, 이 하락이라는 혼재된 전망 속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도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더욱 예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연구기관 전망은 이렇게 혼재가 됐는데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주택 소비자들은 내년 상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 보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알 114가 전국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합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합은 45%,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의견은 30%, 하락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매매가격 상승 이유로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꼽았습니다.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락 이유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서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속된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자산 가격도 결국 하락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기관부터 주택 소비자들의 전망까지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 잘 들어봤습니다. 김두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